외국인 자금은 쏟아지는데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떨어져 나가는 한국 증시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코스닥은 실체 없는 제약, 바이오 거품이 터지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로 남을지 참담한 자본시장의 민낯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상황 좀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주셨군요.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네. 주가가 좀 올랐나 봐요. 아주 당당하게 오늘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지금 볼 때 나 왔어요.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여기 앉으면 됩니까? 네, 바로 오셨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오해시고 이제 좀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방송을 했었죠.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방송했었는데 지표로 봐서는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도 충분한 지표까지는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있다. 센티가 불안감은 너무 있어. 좋지 않고 네. 아직도 그 하락 추세대에 여전히 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20% 이상 기술적으로 빠지면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이제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게 데드캣 바운드. 그러니까 더 빠질 건데 일시적으로 그냥 죽은 고양이가 위에서 턱 떨어지면 털썩하면서 잠깐 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데드캣 파운드라고 하는 그런 쪽도 왜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잔인한 비유를 써요. 네, 데드캣 파운드는 뭐 이제 월가에서 쓰는 이야기들이니까 업계용어니까.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월가는 거니까. 건 바꿔야 돼. 데드독 파운드로 할까요? 잔인한 표현을 써.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고 최근에 하루 이틀 보면은 개인들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이 사줍니다. 외국인 들어옵니까 지금? 네네 그런 국면에 접어들어서 일정 부분 제가 좀 이따 뭐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한 외국인 자금은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예. 너무 그래서 어서 그게- 오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좀 이렇게 바닥이 좀 마련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단기 이 하락 추세대에서 좀 벗어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지금도 지수가 뭐 7,100포인트가 장중에 넘었었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7,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살짝 또 윗꼬리를 달리면서 네? 이제 6,900. 네. 5장에 조금 이제 동력을 잠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뭐 상승한 거 보면 그래도 꽤 그래도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못 진짜. 버티죠. 그렇죠. 겁나니까 일단 뭐 올라오면 팔고 네. 또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더니 아예 그냥 이놈의 주식 맞아. 올라오면 팔고 그냥 나가야지 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상당히 좀 심리가 많이 취약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기 때문에 센티가 좀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금융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모자란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상황에. 그 전에 뭐 이렇게 한 주 사보고 말고 막 오. 이랬었는데 난 이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사람들 다 죽, 신을 알으니까 이때다 싶은가 보네. 이때는 좀 마음이 나는 오히려 놓이던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정부가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심리 상태가 저변에 많이 깔리면은 이 주식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말이죠. 정부가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가지고 7월 1일 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기다렸다가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안 내놔서 주가가 그때 이후로 더 빠졌죠. 코스닥은. 7월 1일이 또 네, 중요했군요. 그때 되게 주요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걸로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근데 그게 9월 10월로 넘어가니까 사실 제 주변에 똑같은 생각으로 그때 코스닥 들어간 분들 많거든요. 네. 다시 손절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기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는 지금 믿고 있는 난 거죠. 7월 1일은 몰랐으니까 9월달에 나온다면서 이제 올라가요. 아니 근데 그 사실 한때 네. 그 국회에서도 뭐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막 뭐 정신없이 막 맞아요. 뭔가 몰아붙이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 그런 없잖아요. 얘기가 없어.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분명히 김현정 의원 이런 분들을 모셨을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없어 아예.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대책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또다시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라. 맞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족하다고 거죠. 느낀 그러니까 거 시장에서 지금 여론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여론이 있었고 실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상황을 좀 우리가 또 들어봐야죠. 공부를 해야죠. 네네. 네. 저는 뭐 정치 이야기 한 거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정치 얘기가 무슨 뭐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좀. 아니 그럼 난 뭔데? 이거 나만 먹어야 돼 그럼? 할 것만 하고 그럼 가라. 먹어야지. 예. 자 사이드컵 활동합니다. 쿵쿵을 하죠. 이 정도면 서킷 브레이크 보입니다. 한 20분 쉬고 한 20분 쉬고 단일 종목 받고 이제 다시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다른 방송 보니까 그 약간 그 두 분이서 다른 방송이 두 분이서 나온 걸 뵀는데 아, 예. 예, 거기서 호감도에서 곽수산 씨한테 좀 밀렸던 예, 그런 맞습니다. 최근의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예. 판단이었죠. 상당히 그래서 주말 사이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여튼 예. 아주 나 놀리는데 아주 아닙니다. 최적화돼 있네. 최적화돼 있어.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분석도 해야죠.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거를 주가나 분석하세요. 왜 그런 거 분석하고 앉았어요. 제가 그 톤업스계 이후로 뭔가 터트린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아니, 시장이- 호감도는 아주 주요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네.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이 저보다는 곽수산이 더 네.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다가에서 실제로? 네, 네, 실제였습니다. 저도 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좀 상황 좀 네. 짚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어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마이크론이 12% 올랐고 샌디스크도 14%. 근데 그건 어제 우리가 먼저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어제 삼성전자 우리가 하이닉스가 선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한 7% 이상 올랐기 바뀌었어요. 때문에 진짜 바뀌었어. 요즘에는 월가에서 한국 계속 이제 눈치 봐요. 진짜 바뀌었네. 예, 그 정도로 오.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이 먼저 오른 것도 있고, 근데 상승폭은 어제 미국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가기도 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양산 공급한다. 이게 좀 지연된다 어쩐다 말이 많았는데, 그 좀 공식적으로는 양산 공급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AI 쪽에 좀 노이즈가 좀 사라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SMCI라고 이제 이게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관련 이제 밸류 체인 쪽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SMC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내에서 20% 넘게 오늘 이제 아침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직 괜찮구나 이런 것들이 좀 주요를 AI 했던 거품 거죠. 아니구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력한 AI 수요나 이런 것들 숫자를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반도체를 위주로 이제 좀 많이 오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7,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오장되면서 경계감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벳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아, 이제 22일. 예,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 22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쯤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아, 그게 좀 많이 좀- 떨립니다. 그것 네, 때문에. 많이 떨리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시작 뭐 6분 만에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바로 발동이 되기도 오늘도? 했었죠. 한국 시장이. 네, 그러면서 오전장이 7,1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예. 좀 오후장 들면서 다소 조금은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계감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하락 구간, 약세장 구간에 아직은 확 이제 돌아서질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상단에서 좀 경계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뭐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연관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러면 전력이 부족하니까 네네. 전선, 그다음에 전력기기, 피지컬 AI, 그다음에 로봇 이쪽도 좋고요. 현대차 그룹도 오늘 괜찮았고 LG 그룹도 피지컬 AI 관련 로봇 투자 이런 것들 이야기되면서 상당히 좀 그쪽 계열 쪽으로는 오전장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이고요. 네. 코스닥은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코스닥이 걱정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스크래치가 나기도 했고요. 코롱 튜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상에 좀 실패하는 소식도 최근에 들리면서 이게 전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섹터예요. 아, 거기서 제약 이제 바이오가 40% 비중을 네, 차지해요. 거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좀 많이 스크래치가 나다 보니까 대형사들이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지수를 또 누르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코롱 튜션이 어제도 그랬고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막 가기도 하고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도 어제 시초가의 20% 이상 막 처음에는 올랐다가 중간에 막 하한가까지 다시 내려요. 하루에 하한가는 30% 마이너스잖아요. 50%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는 와. 50%가 막 빠지는 그런 삼천당 제약이 어제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와. 예.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코롱 튜슈진뿐만 아니라 뭐 몇 가지가 좀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삐끄덕거리는 게 또 나오고 코스닥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찌됐든 그 반도체 네.
스토리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믿고 싶은데요. 네. 네, 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죠. 그래야 이제 지표로 말씀드려야지 이게 네. 확정 편향 이제 뭐 긍정 편향은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맞아요. 그 어느 편향이 되면 안 돼. 그 첫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주 기준입니다. 지난주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선행 PER 추인데요. 밸류에이션이 5.5배까지 빠졌어요. 와. 2007년 8년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지 금융위기. 않습니까? 그때가 6.27배였으니까 와. 금융위기보다 더 빠졌고 2000년도 초반 보면은 뭐 5.3배 정도가 한 번 있긴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25년 사이에 와. 이 아무런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펀더멘털 상으로는 아까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고 싶다 생각이 들 만한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랬고 이제 이번 주 초에 어제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EWY라 그래갖고 노란 선을 보시면요. 이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의 외국계 자금 펀드입니다. 예, 뭐 이렇게 반도체만 사는 게 아니고요. 다.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EWY라는 ETF 펀드인데 이게 보시면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많이 줄었어요. 차익 실현 발현하고 이렇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네. 근데 많이 6월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올라가요. 확 들어오죠. 그렇게 예, 올라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생기니까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게 보이고 여기 표에서 검은색 실선은 뭐냐면 라운드 힐 디램 관련된 반도체만 사기 위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흐름인데 이것도 외국계 쪽이면 이것도 라운드 힐 쪽에 ETF가 반도체를 사기 위한 자금도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네. 네. 진짜 가파르게 들어오네요. 네,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3번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와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EWY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한국 시장을 사는 펀드예요. 네. 그러면 보시면 어떠세요? 20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죠. 너무 심각하게 많네.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네. 33억 달러 정도 이상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한 5, 6년 만에 이렇게 많이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한 돈들이 ETF 펀드로 들어온 적이 없는 거죠. 네. 엄청 싸다고 느끼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요. 네. 네. 어제도 좀 샀고 오늘은 아까 장중에 한 1시 얼마쯤에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2조 8천억을 사고 있어요.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고 있고. 예.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 단위로 사준 게 최근에 얼마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눈에 띄게 오늘은 좀 단일로 좀 많이 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외국인들이 사면은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팔면 아우 야 이거 떨어지겠다 하는 또 우려가 생기고. 근데 외국인이 사고 파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외국에도 그렇게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아, 다 확인이 네, 가능해요? 수급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그거 좀 불러 처리하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계속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놀아나. 그렇죠. 기관 수급도 되게 알고 싶어 하시고요. 투자자들은 이게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게 투자자들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못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쪽에 전산 쪽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시간대로 드리고 마지막에 장이 끝나야 또 합계가 되고 외국인들이 꼭 외국계 창구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쪽의 창구로 이제 펀드를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IBK 증권이나 이런 창구를 통해서도 사는 게 장 끝나면 외국인이 집계로 또 잡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장이 끝나봐야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막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외국인들은 쫙 사.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산다는 거 알려줘. 그러면 개인 투자자 쫙 들어오거든. 네. 그때 이제 싹 털어먹고 가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진짜. 그 지표로 네. 활용을 한다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전에는 뭐 너무 무식했으니까 몰랐어. 내가 지금 너네들 방식을 다 알아채고 있어. 그 영어로 얘기해줘야지 외국인들. 외국인이야?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코스피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그게 안 먹히던 시점이 한 번 있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팔아도 팔아 우린 산다. 네. 약간 이게 이 시점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오를 때는 개인 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네. 외국인들 계속 팔았잖아요. 오히려. 상반기 거의 한 150조, 160조 정도를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예탁금들이 140조 원까지 들어오면서 사실 개인 자금의 힘으로 올렸고요. 미국 시장도 최근에는 리테일 자금,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좀 꺾을 거냐 생각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표 오팡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네.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자 고물도 아닌 것이 중량당 단가로 달아서 판다 이거 네. 보시면요 어, 오른쪽 보세요. 네. 네, 중량당 단가 어떻습니까?
뭐 급격히 올라가. 네, 또 급격히 올라가죠. 또 올라가. 네, 가격이 계속 올라요. 아직까지.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새로운 가격 10% 인상 통보를 최근에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TSMC도 수요가 없고 업황이 좋지 않으면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10% 가격 인상 통보도 했다는 거고요. 자, 5번 차트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요. 익스포넨셜 뷰라는 AI 전문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삼성증권에서 올리신 건데 이거 보시면요. 삼성증권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2000년도 들어서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지수 추이가 최근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최근 근래 사이에 쭉 나온 거거든요. 2012년부터 네. 24년, 25년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최근에 반도체에 2002년도 이후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지수가 평균 2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부터 5월까지 보면은 8.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산 지수가 엄청 낮죠. 네네. 그러니까 물량 공급이 엄청 쏟아내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안 되네. 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배경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언제까지 가격만 올려서 이게 지탱이 될 거냐 해서 피크를 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너무 높은 게 좀 힘드니까 그래서 물량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최태원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 거죠.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높게만 형성되면 이게 결국 저항이 부딪히고 그렇죠. 수요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네. 조금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를 만들어주고 네. 수요를 더 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가 커지니까. 그건 좋은 얘기지. 네, 그런 방향으로 들을수록 가는 내 거죠. 판단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들어가야 지금 난딱 예측해서 개인 판단이시니까. 네네 개인 판단. 예. 저를 외국인으로 생각해 주세요. 약간 좀 외국계다운 외모를 풍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6번째 볼까? 제가 이게 좀 중요한 표 같아요. 6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만 좀 들어주세요. 네, 보시면요. 검은색 실선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감가상각을 내는 선이거든요. 감가상각을 보이는, 그러니까 비용이죠, 비용. 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지출 감가상각. 근데 노란 색깔이 뭐냐면 AI 관련된 매출 흐름입니다. 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AI 매출 흐름이 비용, 감가상각 비용을 이제 초과하면서 매출 올라가잖아요. 많이 나오네. 매우 좋은 그림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투자 단계, 완전히 그냥 돈만 이렇게 막 먹는, 투자를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단계가 조금 지나면서 수익화 단계를 서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시작한 이 핵심 그래프네.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갭이 더 벌어지면서 가야 되고. 그럼 대박 터져. 이제 그게 이제 안 되고 이제 또 꺾이거나 또 다시 데드 크로스가 이게 지금 나거나. 중국 AI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뭐 중국계 그럴- 나왔는데 예. 뭐 다 좋더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가 모델이 나오게 되면 수요가 더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시장에서 이제 자꾸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이론으로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저변이 전체 넓어진다. 시장은 더 커진다는 게 어허.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그게 계속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되는 기본 논리로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건스 씨가 똑똑하네. 네. 지금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야. 네,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업황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업황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네. 뭐 기관 뭐 쪽에서 미국에 있는 기관 쪽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한 몇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네, 꼭 말씀해달라고 하신 게 그건데 JP 모건이 많이 JP 모건. JP 모건. 네, 타겟 목표를 12,500 그대로 유지한다. 12,500. 코스피. 코스피 네. 12,500. 지금 7,000이잖아. 곱하기 2배를 예측한다는 거야. 12,500. 네, 사전에 그 이야기를 꼭 해달라 그러셔서 JP 모건. 아니 JP 모건 했잖아 이 말. 했습니다. 안 한 거를 내가 얘기하라고 하면은 내가 상위꾼이죠. 근데 이제 똑같은 날에 다른 증권사는 9,000포인트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요. 다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9천은 근데 어디인데? 9천은 다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000은. 이게 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PS라 그래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보면 지금 1,170한5 정도 올라와 있거든 포인트가. 그러면 PER 보통 10년 평균 PER이 한국이 10배기 때문에 10배잖아. 거기에 10배 하면 11,000포인트 그게 이상 11,000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JP 그러니까 모건이 뭐 머리 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10년 평균치 내갖고 한 거야. 그렇죠. 숫자를 대입하면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그래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근데 그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산술적인 추정치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센티, 수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그 어닝,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하향 조정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만약에 돈을 버는 게 또 하향 조정이 되면 그게 또 다시 틀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네. 뭐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추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 많이 있을 텐데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새로운 AI 키미 K3. 키미 케이스. 요게 아주 지금 핫한 이슈인데 미국 정부가 이 중국 거 쓰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관련 외신 보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악시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 정부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구분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패권 경쟁이야.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서버린 AI를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전에는 뭐 미토스 같은 걸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는 네. 거였고 지금은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패권 경쟁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조금 하다가 눈치 보고 그래서 멈출까에 그럴 대한 수는 생각 그럴 수 없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지금 나오는 서로 거고. 경쟁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쪽의 AI 모델도 막는 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핵 폭탄 무기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는 그 정도 준하는 기준으로 이제 막는 근거를 갖고 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뭐 단순한 한두 개의 기업의 문제는 좀 아닌 걸로 좀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로 네. 그렇게 해야죠. 옛날에 핵 개발 경쟁으로 예. 서울 강대국 패권 경쟁 하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AI로 넘어왔다는 거지 지금. 네네. 그런 그 얘기가. 핵처럼 그 초반에 그 힘 있는 애들이 지들끼리 싹 만들어 그렇지, 놓고 그렇지. 다시는 예. 못 만들게 막 어, 해버리잖아. 그렇지. 그런 이게 짓을 할 수 그래서 있는 시대야. 요게 못 들어가면 골치 아프. 우리가 지금 반도체 많이 판다. 돈 엄청 벌잖아. 네. 우리가 얘네들한테 파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판다면 어제도 얘기했잖아.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지. 네. 근데 삼성전자가 AI 얘네 거를 쓴다는 거야 이제. 아, 맞아. 그럼 처음에야 요금이 뭐 적당하겠지. 근데 나중에는 얘네 거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에 그렇죠. 엄청나게 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반도체 팔아가지고 그냥 이 요금 내기 바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것도 빨리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된다. 네, 소버린 AI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일 것 소버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게 네. 우리가 그걸 다 써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모든 신경망이 미국 기업으로 다 가버리는 그것도 맞고 일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버린이 정말 중요하죠. 네.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버린 AI를 좀 제외한 몇 개 기업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분석 자료를 드린 거지만 이 국가 단위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뒷단의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 보니까 그 오세훈 지금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따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네. 아시잖아요. 오세훈 전문가인 거. 네. 오세훈은 이제 시장 그만하게 될 거예요. 세게 처벌 받아야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장님과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하나만 더 네, 하나 넘어가죠. 정도. 11번 차트인데요. 11번. 왜냐하면 오늘 이제 알파벳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벳. 네, 이게 뭐냐면 그걸. 지난번 1분기 때 보여줬던 성장률입니다. 예, 성장률. 지금 보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알파벳 성장률인데 거의 한 63에서 64% 1분기 성장률 보였거든요. 애저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한 40% 가까운 성장률 보였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발표하면 저것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 숫자는 굉장히 좋을 건데 이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오늘 2분기에서 성장률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오고 캐펙스도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한다. 설비 투자 계속 이런 한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줘야 아마 반도체 쪽도 좀 더 이어갈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센티보다 훨씬 더 좀 아쉽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내일 시장도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내일이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하다. 네.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야. 내일 아침. 주식 관련해서도 내일 진짜 중요한 날이고 부동산도 내일이 진짜 중요해요. 네, 내일 토론회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오늘이 매우 중요하고. 맞아요. 예. 자, 그럼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 빅테크들이 다 해먹는 것 같고 두려우시겠지만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유의 기술, 소버린 AI를 기필코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의 거 빌려 쓰다 요금 폭탄 맞을 게 아니라 반도체로 번 돈 든든하게 총알 삼아서 우리만의 뇌구조를 완성해야죠. 그 길만이 우리가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짜 주도권을 지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